시간에 저 얘기를 듣고 일주일 동안 나는 무언가를 해봤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뭐 지금 채팅창은 저만 볼 수 있죠. 예, 잠깐 남겨주셔도 돼요. 남겨주셔도 되고 물론 지금 이거는 이제 저에게만 메시지가 보이니까 제가 좀 한번 저는 뭐 이걸 한번 해봤어요. 또 뭘 했는데 어려웠어요. 뭐 여러 가지 다 좋습니다. 명상 노트를 벌써 쓰고 계신데요. 너무 좋네요. 거리두기 해보셨대요. 선생님, 거리두기 해봤을 때 어떻게 효과가 있었나요? 거리두기. 너무 좋습니다. 네네. 그렇죠, 그렇죠. 숨 고르기도 하셨다는 거. 네. 정윤선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그 아이들 관찰할 때 내 동기를 한번 확인해 봤다. 이게 자각이거든요.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대단하네요. 벌써 이렇게 실천을 해봤다는 것은 정말 나는 정말 이걸 한번 꼭 내가 해봐야 되겠어라는 다짐을 확실하게 하고 그만큼 간절하신 분들이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잔소리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다. 네네. 왜 그랬어 대신에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다. 너무 좋아요. 네. 9초를 기다려보려는 노력. 네, 90초. 네, 90초를 기다려보려는 노력.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네네. 선생님 못한 거, 네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멀었나 봐요. 자꾸 아직 화가 나서 네, 저희 모두는 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누구나 다 쉽게 되는 거 없고요. 네, 아직 멀었지만 한 걸음 떼보는 거, 그게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일이고요. 나는 왜 남들은 금방 한다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돼. 이 상대적 비교가 코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이유가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남들은 나보다 세 발짝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내가 지금 이 순간 한 걸음을 한번 뛰어보겠다. 뭐 아직 먼 것 같은데 또 한번 해보죠 뭐 이런 거. 제가 가장 많이 이렇게 쌤들이 이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전거 타는 거랑 비교를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혹시 자전거 여기에 타고 계신 분들 계시죠? 저는 자전거를 사실 못 타거든요. 너무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전거를 왜 못하냐면 전 넘어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넘어지면서 자전거는 타는 거야. 이 말이 납득도 안 되고 왜 그러면서까지 자전거를 타야 돼? 그래서 배우지 않았거든요.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못 타는 인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들은 뭐냐면 넘어지는 건 당연한 거야. 단 어떻게 넘어져야 돼요? 다치지 않게. 잘 넘어지는 방법을 알면 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누가 그렇게 알려주지도 않았던 것 같고 제 성격상 지기 싫어하고 이렇게 폼나는 것만 좋아했던 어렸을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넘어지는 거 너무 폼이 나지 않아. 그래서 같은 이유로 사실은 스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타는 스키는 생존 스키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내려옵니다. 남들에게는 보기 좋을지 모르지만 스키 타고 나면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아프고 그래서 더 이상 스키를 즐기질 않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이제 스키를 타러 가지 않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정말 하수의 어떤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나 스키는 절대 고수가 되지 못했다는. 근데 사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잘 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네. 그게 우리한테는 필요한 삶의 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리뷰로 다시 한번 보자면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제가 지난 시간에 이유를 자꾸 우리가 알아보려고 해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유를 너무 깊게 파도 이 답이 나오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있긴 있어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난 왜 태어났지? 뭐 이렇게 이유를 파고들다 보면 살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걸로 귀결될 수 있는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내가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 감정이 움직이는 거, 내 심장이 움직이는 질문들은 왜 그랬을까를 자꾸 생각해 봐도 좋아요. 그리고 답이 나오지 않은 것들은 그냥 고정시켜 놓으면 돼요. 그 질문을 하는 게 의미가 있지 답을 찾는 게 꼭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이거 해 라고 명령만 하지 마시고 엄마는 너가 이걸 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라고 꼭 붙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엄마는 너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히 아이들하고 대화했을 때는요. 단답형으로 이거 했으면 좋겠어. 이거 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이유를 얘기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대화가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에 근무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업상 뭐 회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결론이 먼저 나오지 않는 대화는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막 장황하게 듣다 보면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지? 그리고 우리가 정신이 갑자기 놔지죠. 그 사람 이야기가 들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대화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처음에 탁 이야기를 했을 때 15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초가 지나가면 정신이 난 딴 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묻죠. 너 내 얘기 듣고 있어? 막 이렇게. 나 다 들어. 다 거짓말이에요. 네. 선생님들이 이미 너 내 얘기 듣고 있어? 라고 묻는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은 내 얘기 안 듣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그러면 너 내 얘기 듣고 있어? 라고 물을 게 아니라 내 얘기가 잘 안 들려?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안 들린 거야? 왜 안 들렸어? 이렇게 묻는 게 훨씬 더 대화를 이렇게 진행하기에 더 유익하죠. 너 얘기 듣고 있어? 이거는 내 얘기 들어. 지루해도 들어. 이게 되지만 내 얘기가 잘 안 들렸어? 어디서부터 안 들린 거야? 저도 제 이야기, 제가 그렇게 제 아이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제 아이는 너무나 솔직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아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요. 엄마는 나랑 이야기할 때도 강의하듯이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듣기가 힘들어요. 특히 남자아이들은 더 그래요. 남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은 그래도 조근조근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남자아이들은 집중력이 제가 봤을 때 딱 10초 같아요. 10초. 그래서 빨리 결론을 얘기해주고 왜냐하면 하고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리고 나는 꼭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친구가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럼 어디서부터 엄마 이야기가 안 들은 것 같아? 안 들린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도 되고요. 보통 초등학교 저학년 남자아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 엄마가 지금까지 엄마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어? 엄마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이 대부분 아니요, 몰라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모르는구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일단은. 아니, 그 친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모른다고 하는데 왜 거기에서 우리가 왜 이 말을 못 알아듣냐고 화를 내는 것은 너는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이해해야 될 의무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이렇게 들어보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상황이 아니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상황이 되면 무조건 그래야만 해가 되는 거예요. 너는 엄마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해야만 해. 그리고 너가 이해 못하는 것은 내 얘기를 잘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야. 라는 이제 우리의 어떤 선입견?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아이가 저렇게 얘기를 할까를 또 내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두기를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도요. 감정이 흐르도록 거리두기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어떻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드리냐면
손에 지금 볼펜을 들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우리가 볼펜을 들 때 어떻게 드세요? 꽉 쥐고 계시죠? 볼펜을 그냥 잡아서는 잡혀지지 않아요. 볼펜 같은 거를 이렇게 들고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날 때도 뭔가를 우리가 어때요? 화날 때, 어떤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저 주인공이 화가 났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먹을 꽉 쥐는 거를 보게 돼요. 화가 난다 그러면은 감정을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64%가 부정적 감정이에요. 너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적 감정들을 다 이렇게 붙들고 있고 그만큼 더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실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감정 24개 중에서도 긍정적 감정은 6개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다 부정적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정을 우리는 보통 이렇게 꽉 손에 쥐고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화가 났다 그럴 때 볼펜을 이렇게 딱 들고 있다가 한번 놔보세요. 볼펜을 그냥 땅에 이렇게 한번 놔보세요. 네. 아무거나 꽉 쥐고 있다가 놔보세요. 이게 감정이 흐르도록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시뮬레이션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정과 생각과 이 내 몸이 다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돼 있어서 뭔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는 거 이거 매우 필요합니다. 저는 초창기에 저희 아이하고도 어떻게 했고 지금도 진행하는 방법이 뭐냐면 제가 제어하고 싶은데 제어가 안 돼요. 화가 나요. 그랬을 때 아이에게 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는 이제 너에게 가능한 한 화내지 않고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화를 이렇게 조금 많이 내잖아. 그러면 우리 철수가 스탑 이렇게 외쳐주면 좋겠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거를 실제로 했을 때 효과를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이들이 엄마 스탑 해요. 그리고 놀란 건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그런 거 할까요? 우리 애는 그런 거 할 애가 아니에요. 이렇게 엄마는 얘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그 아이에게 선생님하고 엄마하고 지금 이런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누구누구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다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만 잘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도 어떻게 하면 엄마랑 내가 관계가 좋아질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내가 엄마를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아이들도 한다는 거. 그래서 포기하지만 않으면 아이들하고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도 또 이론적인 어떤 지식으로도 충분히 알게 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들.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틴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이 이모션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 무브라는 뜻을 품고 있어요. 움직이는 거,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정은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의 본질 자체가 흐르도록 해줘야 돼요. 흐르도록. 그럼 감정이 흐르려면 내 안에 이렇게 있던 감정이 나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나로부터 분리돼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감정이고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났어. 이렇게 하지 말고 화가 나는 느낌이 들어. 그러면 그 느낌을 분리할 수 있어요. 나는 화가 났어. 그러면 내가 화가 난다라는 나와 동일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객관화한다라는 그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을 객관화한다라는 말과 저는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돼야지 그 위에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하기, 또 나와 만나기, 이게 다 가능해요. 그래서 거리두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감정이 흐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거. 그래서 반드시 나만의 장소를 구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건강하게 분노를 표현한다. 이게 아주 적절한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나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분리해놓고 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질문이 돼요. 너가 그렇게 화낸 건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 감정은 너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너 안에 숨어있는 욕구는 뭐 같아? 우리가 보통 욕구는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분노의 욕구 중에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내가 타인을 통제하고 싶은, 타인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안전하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뭐 인정받고 싶고 안전하려는 욕구, 또 어느 정도의 어떤 통제가 필요한 그런 욕구는 우리가 그 욕구를 가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아니에요. 다 우리에게 적절하게 건강하게 있어야 될 욕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이 올라오는 것을 누르지 마시고요. 너 왜 그런 욕구를 가졌어? 라고 누르시지 마시고, 아, 너에게 그런 욕구가 있었구나. 너 인정받고 싶었었구나. 당연하지. 사람이라면 다 인정받고 싶은 거야. 라고 나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찬히, 그래서 아까 명상 노트 쓰신다는 쌤 계셔서 너무 반가웠어요. 다 쏟아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표현하기가 됩니다.